하겠습니다. 옛날 그 적전수에 나와 있는 이 사주 팔자를 이제 생년월일을 다시 환산을 해가지고요. 1970, 이 사주가 옛날에 적전수에 나와 있는 사주는 1446년생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다시 1974년 3월 28일생으로 똑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만실에게서 다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사주를 같이 한번 분석을 해 보기로 이렇게 합니다. 자, 사주 이제 원국을 보면은 묘월의 무토죠. 묘월의 무토가 이 간목이 이렇게 투출됐어요. 그래서 관살 혼잡의 격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관살 혼잡의 흉의를 인성으로 이렇게 해결하는 이런 사주다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인성의 동태가 상당히 중요한 사주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격국과 상신을 이렇게 보면은 격국용신은 정관격의 관살 혼잡이다. 그리고 상신은 정화인성이다. 그리고 또 일간의 강약이 중요하죠. 일간의 강약을 보면은 무토일간은 진토나 기미 시주가 이렇게 겁재로서 이렇게 나를 도와주는 아주 강인한 이런 일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무토일간이 상당히 왕한 일간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격국의 강약을 보면은 임묘진 방국에서 간목이 투출하여 간살 혼잡을 이룬다라고 했을 때 적전수 통신론에 보면은 이 사주를 분석하는 이론에 의하면은 이제 방국의 이제 해석 방법을 보면은 묘월에 이렇게 무토가 이렇게 묘월에 나왔거든요. 무토 입장에서 묘는 정관이고, 정관이기 때문에 정관을 중심으로 임묘진이 형성됐기 때문에 이 정관격으로 봐라. 그리고 만약에 인월에 태어났다면 이것은 이제 편관이기 때문에 편관을 중심으로 임묘진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주는 관살 혼잡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 자평진전에서도 묘월에서 이렇게 편관이 이렇게 출출되어 있으면은 이것을 관살 혼잡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죠. 근데 관살 혼잡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일간의 강약을 이렇게 필히 봐줘야 돼요. 일간이 강하면 관살 혼잡도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현재 사주로도 맞습니다. 그 말은 맞고요. 특히 이 사주는 이 관살의 흉의를 인성으로 이렇게 풀어내는 사주이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좋은 사주다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이제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은 상신을 인성으로 하거나 인숙격에서 일간이 인숙격이나 상신을 인성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이 사주팔자에서는 인성이 왕하거나 일간이 왕하거나 하게 되면은 두 개 다 왕하면은 약간 빈천하다라고 하는 인숙격에서요. 인숙격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가 부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칠살의 기운을 인성으로 담든지, 이제 만약 인성이 약하다 하면은 인성으로 칠살의 기운을 담으면은 일간이 왕해도 인성의 기운을 충분히 쓸 수가 있다. 칠살의 기운을 쓸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간이 약하다면은 인성이 강할 경우에는 편관의 기운을 인성에 담아가지고 일간으로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살인상생의 기운을 잘 쓸 수가 있다. 이래서 이제 두 개 중에 하나가 꼭 부족해야 된다라는 그런 학설이 좀 있죠. 그것은 뒤에 좀 나오니까 그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 사주의 전체적인 구성을 보면은 일간도왕하고, 그런데 인성이 좀 약한 편이죠. 묘월의 정화라고 해가지고 임묘진의 정화는 이렇게 강하다고는 볼 수가 없죠. 12운석 기운으로 의하면은 병화의 따끈따끈한 병화의 화사한 불빛에 의해서 정화는 딱 숨어 있기 때문에 봄철에 불이 안 보여요. 봄철에 정화 빛이 안 보여. 그렇기 때문에 봄철에 불이 많이 난 이유가 조그마한 이 나이타불이나 이 성냥불 같은 것을 이렇게 보지를 못하니까 그냥 거기서 그냥 함부로 이렇게 취급을 해서 산불이 많이 난다는 그런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이제 이 사주를 육친의 인연으로 보면, 육친의 인연은 자평진전에 나와 있는 처자를 논환과 육친론에 의해서 육친을 이렇게
그 해석하는 걸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조상을 보면은 무관으로 출시한 조상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부모는 칠살의 흉의를 인성으로 이렇게 해결한다. 그리고 이게 정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정관이고 정인이거든요. 그러면 아주 바른 그 가정에 이렇게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비록 관사는 혼잡이라 하지만은 이 월주가 정관의 인성을 이렇게 목성화 이렇게 하니까 관인의 그 어떤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바른 그 가정에서 태어난 이런 사람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그 화가 정인으로 이렇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친의 이제 입김이 상당히 세고 모친이 이렇게 지배하는 가정의 그 어떤 가정에서 이렇게 그 성장했을 가능성이 많다. 가두라고 있잖아요. 다들 이렇게 옛날에 대감집이라 하더라도 대감은 이렇게 바깥 일만 신경 쓰고 또 그 마님이 이제 안방 살림을 안살림을 다 주도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그 영향을 많이 받고 이렇게 자란 그런 무토일간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것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배우자를 또 보면요. 배우자는 정관 그 방국을 뒷받침하죠. 그래서 배우자는 좋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 사주를 유심히 보면은 이 인성을 쓰는 사주거든요. 관사를 인성으로 이렇게 화해가지고 쓰는 사주인데 여기에 그 수가 와버리면 수국화해가지고 인성이 깨버리죠. 그러면 배우자 성이 천간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 화를 죽이기 때문에 이렇게 재성운이 이렇게 흉하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유추를 하겠죠. 그러나 항상 사주에는 병이 있으면 약이 있어야죠. 그래서 만에 하나 재성이 인성을 치러 들어온다. 그러면 이거 비겁이라고 하는 겁재가 이렇게 딱 버티고 있거든요. 그래서 토국수해 가지고 인성을 살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주가 구조가 되면은 재성운이 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흉기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주변에서 이 주변 동료들이 오히려 나를 도와주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변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주는 재성운이 이렇게 임신 계유년에 계유대운에 재성운이 오니까 아주 흉합니다.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때 절대 그렇게 하면 그 사주로 그렇게 보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배우자는 그래도 그 재성이 이제 오면 흉신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죠. 인성을 극하니까. 그래서 배우자 성이 이렇게 흉신으로 작용하고 있을 때는 배우자 궁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흉의로 이렇게 봐라. 이게 자평의 그런 이론이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의 배우자는 그렇게 좋은 배우자는 아니다. 내조는 이렇게 잘 못한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녀궁은 일간의 힘이 되고 관항하여 자녀는 좋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도 같은데, 이제 남자는 관사를 이렇게 자녀로 보죠. 그래서 이 미토가 시지에 있는 자식궁에 있는 이렇게 이제 이 사주 무토의 자식은 목이거든요. 목의 기운을 가지고 미토하고 이렇게 12운수로 연결시키면은 목이 이제 묘고가 되는 거죠. 묘가 되면은 이것은 자식 수가 이렇게 박하다. 그래서 양자를 드려야 할 이런 상황이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역량, 사회성의 활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간살이 왕하니까 인성을 관으로 이렇게 쓰기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관도 튼튼하면서 거기서 결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귀한 사주다. 결재권을 휘두르고 있는 이 사주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이 관이 좋은 사주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이제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운을 한번 보게 되면요. 이제 무진대운을 한번 봐봐요. 무진대운을 보면은, 무진대운에 일간의 일간의 토운이 이렇게 왔거든요. 일간을 이렇게 주는 운이 이렇게 들었다 하더라도, 인성의 힘의 세기나 이런 것도 변함이 없죠. 변함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의 기운을 인성으로 잘 이렇게 활용을 하기 때문에 어려서 그렇게 운이 나쁘지는 않았다, 좋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변동이 없다. 격국에 변동이 없죠. 그래서 좋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사대운. 기사대운 같은 경우는 합살 유관이 됐죠. 갑기합토에 있고, 이제 사화가 인성으로 이렇게
인성으로 이렇게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화가 굉장히 왕해졌죠. 목생화까지 받으면서 사의 왕기에 임하니까 굉장히 그러면은 일간도 왕하고 인성도 왕하면 이 사람이 그때 빈천하게 된 거 아니냐. 그런데 왜 이 사주에서 관이 이렇게 벼슬길이 좋았냐라고 이렇게 이제 의문시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합살 유관이 됐거든요. 이 정관격에서는요, 인성이 왕하고 일간이 왕해도 좋다. 아주 좋다. 좋은 규격이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에, 격국의 변화의 상황에 따라서 잘 이렇게 사주를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능력을 이렇게 길러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기사대운을 사하고 묘가 이렇게 오기 때문에 이 사람은 틀림없이 그 지방에 있으면서 서울, 낙향, 서울로 이제 중국의 서울, 거기에 와서 유학을 했지 않았겠냐. 이제 일찍, 이제 13세에 기사대운이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5년 다음은 18세 때 사대운이 들어올 때 아마 집을 떠나서 거기서 유학을 지방에서 이렇게 서울로 와가지고 이렇게 유학을 했지 않겠느냐, 거기서 공부를 했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사묘 격각에 대해서는 한번 나중에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은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이게 분명히 이런 격각이 되면은 분명히 집을 떠납니다. 특히나 또 월지하고 이렇게 격각을 이루고 있거든요. 물론 격국론에서 격각이니 신살이니 이런 것들은 중요치 않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양념으로 가끔씩 이렇게 한 번씩 통변을 해준 것도 아주 묘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경호대운 한번 봅시다. 경호대운을 보면은 일단은 여기도 또 사오미로 가니까 인성이 굉장히 왕해지면서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인성도 왕하고 일간도 너무 왕해진 거 아니냐. 그런데 빈천하게 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 네, 이렇게 됐죠. 이 사주가 그래서 이렇게 이 운노가 이렇게 좋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경금은 이 경금이 이제 여기서 식신으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 사주 전체에 경금이 딱 들어왔다 하면은 특히 경호대 5대운에 5를 달고 들어왔거든요. 그럼 인성이 굉장히 왕이에요. 7살의 기운을 목생화해 가지고 화생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일간의 기운이 토에 딱 멈춰요. 그러면 굉장히 답답하고 이렇게 급신이지락 해가지고 일간의 기운이 기운이 사주의 기운이 일간에 딱 멈춘다. 그래서 급신이지라고 하는데 이건 굉장히 안 풀리고 흉한 이런 사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경금이 들어와 가지고 소통을 딱 시켜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기가 잘 유통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경호대운에 이렇게 과거 시험에 급제하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평진전에 그런 저기가 있어요. 식신격인가 상관격인가에 인성이 왕하고 그 다음에 일간이 왕한 사주에 이렇게 관살이 있을 때 왕한 사주에 식상운이 들어오면은 신강신약을 불문하고 다 기격이 된다. 이렇게 이제 분명히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자평진전 격국론에 한번 찾아보세요.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신미대운도 마찬가지죠. 신미대운도 마찬가지로 상관의 기운도 흐르니까 만사형통이고 벼슬길이 좋다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임신대운을 한번 봅시다. 임신대운은 조금 이렇게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통변하는데. 왜냐하면 이 재성운이 들어왔거든요. 인성을 쓰고 있는데 정임합 이렇게 했어요. 정임합을 하고 있는데 정관합을 이렇게 논할 때 중간에 끼어든 자가 있으면은 합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사주는 무기토가 이렇게 있어가지고요. 겁재가 있어서 정임합이 임수가 정화를 합하려고 해도 겁재들이 이렇게 방해해가지고 합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 겁재의 덕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신이 이렇게 일간의 기운을 이렇게 유통시켜주는 경금이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아주 흉한 대운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주에서는 임신대운에 임수가 분명히 병으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병으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정인을 이렇게 합하려고 하고 있는데 기토가 나서가지고 또는 무토 일간 본인이 또 나서서 임수를 이렇게 토국수해가지고 합을 이렇게 방해한다.
그렇기 때문에 합을 이루지 않기 때문에 정화의 기운을 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수는 뭐 하고 있느냐? 이 수는 이 토국수를 당하니까 만만한 이렇게 수생목을 이렇게 하는 수생목을 해봐야 정화를 이렇게 수생목을 이렇게 그 정화를 다 이렇게 활용해서 쓰기 때문에 아무런 그 해는 없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53세 계유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유대운도 개수가 이렇게 들어와서 정화를 이렇게 힘들게 할 것 같지만은 토가 이렇게 이렇게 토국수에서 인성을 살려주기 때문에 격국의 변화는 없고 오히려 이런 대운에 오히려 더 분발하거나 더 이렇게 더 좋아지는 그런 그 사례들을 많이 이렇게 경험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대운은 다 봤고요. 그 다음에 적천수 천미에서 사주 분석을 하는 이론들을 이렇게 몇 가지가 있어요. 상당히 한 10가지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요것은 이제 간단하게 제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간지통론, 그 적천수 천미 상고, 그 통신론하고 육친론으로 두 개 돼 있죠. 그런데 통신론에 보면은 간지총론, 형상론, 방국, 그 다음에 세왕론, 중화론, 팔격, 그 다음에 원령론, 체형론, 생시론, 정신론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개의 그 사주를 분석하는 그런 이론들이 있거든요. 이게 한 가지를 가지고 사주를 보면 이제 애걸수가 되는 것이요. 실제로 형상론을 보면요. 형상론을 이렇게 자세히 공부하다 보면 여기에 이제 그 종격이니 확격이니 뭐 이런 사주들 이게 이제 형상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사주의 형과 상을 보고 이제 두 개의 기운으로 양신상격들이랄지 오행의 그 독상들 그 전상 하나의 그 국으로 되거나 하나의 이렇게 기운으로 된 사주들 이런 사주들은 쉽게 얘기하면 뭐 이렇게 종격이니 확격이니 종격 중에서도 뭐 진종이니 가종이니 이 복잡한 이런 그 이론들이 이렇게 이론 체계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형상론 하나만 보더라도. 근데 또 이게 방국이 또 있어요. 방국은 뭐냐면은 방과 삼합회를 이렇게 해석하는 그 이론 체계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시황론하고 중화론은 같은 골자예요. 이 시황론하고 중화론은 그 방조 이론 체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방은 비겁으로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방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조라고 하는 것은 인성으로 이렇게 도와주는 것을 조라고 해서 방조 이론은 그 억부론의 중심 이론 체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팔격론하고 원령론은 이렇게 그 원령을 굉장히 중심으로 해서 팔격도 중요하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항상 사주라고 하는 것은 형상과 방국이 기본이 되나 원령을 중심으로 팔격도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꼭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체형론도 시황론하고 중화론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억부론의 중심 이론 체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원령론이 개입이 되니까 그 일간을 중심으로 단순하게 강약을 가지고 그 용신을 정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오류에 빠질 그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